여기 평생 평범하게만 살아온 벨라루스 여성 스베틀라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못생기진 않지만 평범한 외모로 단 한 번도 남자한테 인기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 오자마자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자들이 자신에게 번호를 달라고 조르고 여자들은 선망의 눈빛으로 쳐다보곤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벨라루스에서 퀸카로 유명했던 친구보다 자신의 인기가 더 폭발하고 있다는 것.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의 반응에 기쁘면서도 당혹스러운 스베틀라나.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스베틀라나 본다르쿠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학당에서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는 아주 착하고 귀여우며 저를 소중한 보물처럼 아껴주는 좋은 남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 저 같은 여자가 자기한테 왔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본 여자들 중 제가 가장 아름답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엔 남자친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벨라루스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별로 예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던 여자였거든요. 제 머리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금발이 아니라 어두운 갈색이었고 새하얀 피부긴 했지만 키는 작은 편이었어요. 164cm면 한국에서도 평균 이상의 키지만 벨라루스인들은 워낙 큰 사람이 많다 보니 저는 거기서는 좀 작은 축이거든요. 몸매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육감적인 몸매는 아니었고 마른 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쁘다는 말보다는 귀엽게 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귀엽다고 칭찬하면서 저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남자들의 데이트 상대는 섹시하면서 키 큰 여자들이었죠. 저에게 귀엽다는 말을 했던 남자들 중 저와 사귄 남자는 딱 한 명이었는데 심지어 그 남자마저도 저와는 정반대 스타일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빅토리아로 키도 173cm의 화장도 화려하게 잘하고 고양이 같은 매력으로 남자들을 홀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애인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남자들을 유혹해댔습니다. 그래서 애인이 있는 여자애들은 그 애를 싫어했는데 저는 친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애가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저는 그녀를 불쌍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모습이 가식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제 남자친구와 빅토리아가 키스하는 걸 본 뒤였죠. 그 뒤로 남자에 대한 불신에 빠진 저는 의도적으로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예쁘다는 소리도 못 들으니 꾸미지도 않았고 애인을 만들고 싶은 관심은 케이팝 아이돌과 한국 드라마로 옮겨갔습니다. 현실 속의 벨라루스 남자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았죠. 한국 드라마 속의 남자들은 절대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한 여자에게만 충실했기에 저의 마음속 상처가 조금은 달래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가 어학당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한국에서 취직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케이팝을 좋아했던 다른 친구는 저보다 더 일찍 한국에 건너가 의료 관광을 온 러시아 권역의 환자들을 통역하고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친구처럼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한국에서 공부와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좋은 의미에서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단 저에게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어학당에는 저 같은 외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인 학생 도우미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인 학생 도우미 친구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제 외모가 너무 아름답다며 감탄했습니다. 피부도 백옥처럼 하얗고 눈도 크고 분위기도 순해 보인다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친구들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고 가끔씩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알바를 할 때는 정말 많은 한국 남자들이 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금만 힘들어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있어도 도와주겠다고 달려드는 남자들이 있었고 제가 무슨 말만 해도 환하게 웃더군요. 벨라루스에 있을 때 인기 있는 여자애들이 주로 겪는 일을 그대로 제가 겪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저는 생전 안 하던 화장을 연습하거나 옷에도 투자하는 등 미모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꾸밀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저보고 예쁘다고 말해주니 자신감이 생겨 더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메이크업 스타일은 저한테 잘 어울렸습니다. 오히려 벨라루스 화장 스타일보다 저한테 더 찰떡 같았죠. 어학당 다음 학기 첫 개강날 여신 같은 원피스와 함께 청순하게 화장을 하고 강의실에 나타난 저를 보고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달라졌냐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저는 다음 학기에 새로 등록한 신입생 친구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어학당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총 4학기로 나뉘어 있었고
중간에 신입생이 들어올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모든 학생이 같은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레벨별로 반을 나눠서 수업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5분 후 실제로 강의실에 새 신입생이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저는 기쁨보다는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눈을 비볐지만 다시 봐도 신입생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화장과 고양이 같은 눈매, 육감적인 스타일과 섹시한 복장. 그녀는 과거에 제 남자친구를 뺏어갔던 그 계집애 빅토리아였습니다. 예쁜 외모의 그녀는 저와 같이 공부하던 외국인 친구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빅토리아는 과거처럼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었고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의 서툰 화장과 2만 원짜리 동대문 시장 원피스는 빅토리아의 공들인 화장과 비싸 보이는 옷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초라함과 박탈감을 느낀 저는 좋았던 기분이 수직 하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애는 저를 못 알아보는 건지 아님 모르는 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수업이 끝나고 난 후 우울한 기분이 든 저는 기분을 전환하고 싶었고 평소에 관심 있던 한국 남자에게 혹시 오늘 같이 저녁 먹을 수 있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의 관심남은 저번 학기 때 저의 도움이었던 친구로 서로 호감을 느꼈지만 그 당시 제 관심남에게는 한국인 여자친구가 이미 존재해 이성적으로 가까워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여친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에게 온 카톡 답변은 저의 기분을 순식간에 다운시켰습니다. 그가 새로 신입생으로 온 친구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저녁도 아마 그 친구랑 같이 먹을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빅토리아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들하고 자꾸 엮이는 걸까요? 혹시라도 그가 빅토리아를 좋아하게 될까봐 너무 질투가 났어요. 그 뒤로도 빅토리아는 저를 한동안 계속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제 관심남과 어울리는 모습은 그 뒤로도 자주 눈에 띄었어요. 학생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분수대를 지나가고 있으면 두 사람이 근처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애교까지 부리는 모습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빅토리아의 속보이는 유혹에도 오히려 관심남은 좋다는 듯 웃고 있더군요. 그가 원망스러워진 저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어느 날 그가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는 저를 쫓아와 왜 자기 연락을 안 받냐고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빴다고 말하면서 둘러댔어요. 그는 일주일 뒤 자기 생일인데 혹시 그때 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관심남이 보자는데도 오히려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른 여자랑 시시덕대면서 저랑도 만나려 드는 게 바람둥이처럼 느껴졌죠. 잘 모르겠다고 그때 가서 봐야 알 것 같다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관심남은 제 답변에 풀이 죽은 듯 알았다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꾸하며 만약 그때 시간이 되면 꼭 자기한테 연락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일 전 날까지도 관심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날 빅토리아의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영영 그에게 연락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저의 마음을 바꾼 것은 우연히 그녀가 화장실에서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됐을 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저는 바깥 바람을 쐬러 잠시 옥상 위로 올라갔는데요. 하필 빅토리아가 담배를 피우면서 누군가와 러시아어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녀와 인사를 하기 싫어 일부러 시야에 안 보일 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저는 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제 욕을 엄청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녀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저보다 이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재회했을 때 빅토리아는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벨라루스에 있을 때도 남자들이 저를 귀엽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같은 스타일이 훨씬 인기가 많아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한국에 오니 저를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학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 중 얼굴이 반반한 놈이 있어서 꼬셔보려고 했는데 생글생글 웃는 것만 잘하지 스킨십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유혹하면 철벽을 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꾸 제 얘기를 꺼내서 짜증난다고도 했죠. 저는 대화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짜증난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가 봐도 저의 관심남이었는데 그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거든요. 오히려 제 얘기를 자꾸 꺼낸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화를 들은 저는 조용히 옥상을 빠져나와 전화를 걸어 관심남에게 혹시 생일날 같이 만날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더군요. 관심남은 1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끊지 않았고 그날 저는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2주 뒤 우리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쯤 지나자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저 같은 외모의 여자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섹시한 외모의 여성보다는
청순하고 귀여운 여자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외국에서 큐트하다, 귀엽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여성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이미지를 풍기는 여자들도 무척 좋아해 고양이 같은 인상보다는 강아지 같은 느낌을 풍기는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반면에 벨라루스나 러시아 같은 동유럽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한 인상의 미인을 선호하고 몸매와 키도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는 편이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인기 있는 화장법도 한국에 오면 너무 짖거나 노는 여자처럼 보인다고 거부감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 남자친구도 빅토리아 같은 스타일은 한국 남자들이 여자친구나 아내로 두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스타일이라면서 순수하고 얌전한 분위기를 풍기는 제가 훨씬 인기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남자들이 말 걸면 대답하지 말라고 질투하는데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귀엽고 착한 제 한국인 남자친구와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귀고 싶습니다.